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던 한 씨는 15년 전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에게도 딸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가족이 되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집안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다른 여성을 만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한 씨는 이혼을 수없이 고민했지만 재혼 가정이라 쉽게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술에 취해 한 씨에게 폭력까지 일삼자 한 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직전 한 씨는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숨진 한 씨는 재혼 생활 내내 맞벌이를 했지만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인데요. 한 씨가 숨지면서 이 재산은 모두 남편이 차지하게 되는 걸까요? 한 씨의 딸이 새 아버지를 상대로 숨진 어머니 몫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이요. 이제 15년 전에 이제 재혼한 6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이 부부는 각자 이제 전원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그러니까 사별하고 이제 새로 다시 가정을 꾸렸는데 결말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 전에 재혼을 각각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 60대 부부 중에 아내의 따님입니다. 따님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일단 이 아내는 그 20년 전에 남편을 여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투병도 옆에서 전부 다 이 어머니가 전부 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다 쓰고, 근데 이 딸만큼은 이제 잘 키워야겠다. 외동딸, 그 10살짜리 외동딸만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식당 일도 하고 그러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가게까지 이제 하나 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다시 재혼을 한다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남성이 정말 성격 좋고 거기다 이 남성도 그 전처를 사별하고 자녀는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의 친딸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친딸에게 정말 아버지가 있는 온전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을 꾸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하고 이제 단란한 가정 꾸렸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 사는 결혼한 남편이 정말 다정다감하고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막상 결혼하고 났더니까 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도 사춘기에 있는 이쪽 상대 여성의 딸을 친딸처럼 잘 챙겼나 봐요. 어쩌면 이 여성이 이 남성하고 결혼한 이유는 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재혼만 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재혼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또 술입니다. 이 사람 밖에서 남편 이 사람은 밖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매너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아마 남들은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밖에서 그 좋은 사람으로 비치려면 본인은 꾹꾹 누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집에 와가지고는 거의 매일 자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술도 적정히 먹는 게 아니고요. 취할 때까지 먹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 술이 취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족들한테 폭언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기도 집어던지고 화병 같은 것도 던지고 이른바 재물손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당연히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이가 나쁜 와중에 또 하나 좋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내를 속이고 또 다른 여성하고도 또 이렇게 만나다 들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술 먹고 이렇게 폭언이라든가 이제 폭력성 있는 사람이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종종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남편이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폭언도 시달리고 다른 남자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이혼도 결심했는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망설여졌겠죠. 특히나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조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 때문에 딸이 사춘기였었고 아버지 때문에 딸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을 하니까 이혼 결심을 했었는데 이혼을 하면 사람들이 남편 죽자마자 금방 재혼하더니만
또 이혼하네?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게 딸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그게 두려웠었고 딸이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부터 조금 과감하게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서류를 들이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었고 딸이 또 결혼을 할 나이가 되니까 결혼할 때 괜히 또 그 상대방 남편네 집안에서 또 이혼했다는 얘기 역시 또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될까 봐. 저 여자네 집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더 어려워서 그래 웬만하면 내가 딸 시집 갈 때까지는 참고 살자. 아마 이러면서 꾹꾹 참아 네. 살았던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주사가 있는 사람이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보면 더 심해지거나 또 폭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폭행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분이 그랬나 보죠. 이 남편이요. 술버릇은 못 고칩니다. 예. 특히 40대에 형성된 술버릇은 그대로는 고치게 되면 의사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평소 땐 좋아. 술만 먹으면 그래.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평소 때 좋은 게 아닙니다. 평소 때의 나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술로 된 거고 이게 상승작용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와 폭언, 폭력이 심해졌고 말대꾸한다고 밥상을 엎고 TV를 발로 차고 또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딸의 집으로 이제 가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딸이 오죽했으면 어머니한테 이혼을 건의하게 됐고요. 이분께서는 사실 가게를 계속하시면서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이혼 소송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그 겁니다. 남편과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 예.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사연 기구해요. 이 아내가 재혼 전부터 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네. 남편하고 함께 이제 맞벌이를 했는데 이후에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아마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렇더라도 살아온 과정이 남성의 어떤 폭력이나 폭행은 워낙 오래 지속됐었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예. 만약에 이게 이혼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내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었어요. 재산 분할도 그렇고 위자료 부분도 그렇고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재판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이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딸이 이제 그 원통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새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어머님 몫에 재산은 됐으니 어머님 몫의 위자료라도 달라. 사실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엄마 사망했다. 이혼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재산 분할 얘기를 꺼내고 위자료를 따지냐. 그건 부부 사이에나 할 얘기다라고 단칼에 딸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이제 딸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보고 올까요?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제 엄마 대신에 이 딸이 새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 수입도 새아버지가 갖고 있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어머니와 이혼 소송 와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를 대신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혼 소송은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네, 네. 통상적으로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개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재산상 권리는. 근데 이혼을 할지 말지는 완전히 그 개개인 각자에게 속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이혼하라고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이 의미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네, 네. 이 법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게 1,000만 원이라고 치면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놓고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게 상속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한 그 시점부터는 위자료 청구권이 승계가 돼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대신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남편 아마도 새아버지도 혼인신고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 사람도 상속인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남편에 대한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이 그 목에 대한 위자료는 상수해서 없어져 버리고요. 네네. 그 일부분만 딸에게 이제 상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대여금이라든지 그런 재산 소송은 뭐 가능하죠. 당연히 받아서
일신 전속적인 가족법상의 권리를 소송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위자료는 뭐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청구가 확실하다면 수개를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일신 전속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둘이 배우자 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청구하든지 아버지가 어머니에 청구하는 걸 보는 거지 어머니의 상속인이 그것을 받아서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도 지금 대부분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좀 뭔가 억울하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어머니가 지금 사망한 이상 이것을 딸이 유일한 상속인 딸이 뭐 같이 상속이겠죠 아버지하고 상속인이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억울한 부분은 이제 재혼한 이후에 어머니가 그 재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 남편 명의로 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딸은 남편 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상속은 완전히 명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명의가 없죠. 예. 그럼 어머니는 사망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상속받을 재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딸은 어머니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남편 명의로 다 해놨다면 하나도 못 받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 새아버지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 사망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상속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딸을 입양이나 이런 절차로 해서 뭔가 법률상이라도 친자관계를 형성해놨다면 모르겠던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 딸과 이 새아버지 입양 절차를 밟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의 모두 가고 이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이후에 또 재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상속인들에게 나머지 상속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늘 상담하신 이 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어머니의 어떤 세상 떠나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억울함들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고 또 딸 입장에서는 지금 새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재판이라는 게 상당히 길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혼 소송도 짧으면 6개월, 막 2심, 3심까지 간다면 뭐 3년, 4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떤 원고나 피고 사이에 신변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거를 상속을 받느냐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어머니 거, 아버지 거를 자신이 상속받고 소송을 대신하기는 사실 어렵다. 근데 이 점을 제가 알아야 될 것 오늘 같습니다. 이 사건 다루면서 보니까 재혼할 때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명확하게 그렇죠. 이 재산 정리 부분을 명의를 하지 않으면 굳이 그러네요. 저 나이 뭐 젊은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뭐 집이라면 공동 명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면 자신의 명의로 해두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암만 사랑한다 하더라도 명의를 계속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수입은 자신의 명의로 해두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혼 의사가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엄마가 명확하게 이혼 의사가 있었고 판결 선고 직전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러면 사실상 재산 분할 청구도 형성된 게 아니냐. 근데 이혼 1심 만약에 선고가 났다 치죠. 재산 분할 뭐 반씩 나눠라. 근데 남편이 항소하면 거기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1심 판결이 확정돼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재판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새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딸의 어떤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